너 솔직히 말해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대부분 좋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고 곧바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걔랑 결혼하는 거야?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습관처럼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몇 번이나 들어본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괜찮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건 연애할 때 하는 말 아니야. 분위기가 살짝 멈췄습니다. 저는 괜히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결혼은 현실이잖아. 그 말에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설명처럼 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질문은 그날 처음 들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누군가는 꼭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너가 더 아까운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만 봤어. 그 말은 남들을 설득하려는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생각하면서 돈이나 외모 같은 걸 앞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 먼저 보기 시작하면 사람을 제대로 못 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솔직히 조건만 보면 지금 얘랑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직업도 안정적이었고 집안 얘기 꺼낼 때 마음이 불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얘기가 꽤 진지하게 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웃고 떠들 수는 있었는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제가 계속 맞추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얘랑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설레지는 않았습니다. 키도 크지 않았고 체격도 많이 마른 편이었습니다. 외모로 봤을 때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얘랑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연애 거의 안 해봤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자 얘랑이 조금 머뭇거리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괜히 솔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대단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얘랑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괜히 자기 얘기를 끼워 넣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말수가 적은 편이야? 얘랑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응, 나는 듣는 게 더 편해. 그 말이 저에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긴 대화를 나누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몇 시쯤 끝날 것 같아. 아마 늦을 것 같아. 알겠어. 조심히 와. 그 정도의 말들이었습니다. 괜히 설레는 말은 없었지만 불안해지는 말도 없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이유가 있었고 연락이 되면 늘 비슷한 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너는 연락 자주 하는 거 안 불편해? 얘랑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바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끊기는 건 싫어. 그 말이 괜히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생활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월급이나 저축 이야기, 쓸데없는 소비를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얘랑은 말을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말하지도 않았고 힘든 걸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유는 없어. 그래도 일은 계속할 거야.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목표야. 그 말들이 괜히 크게 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믿음이 갔습니다. 자취방에 처음 갔던 날도 기억납니다. 집이 아주 깔끔한 건 아니었지만 어질러진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옷이 널브러져 있지도 않았고 설거지가 쌓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괜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네. 얘랑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안 해두면 더 힘들어져.
그 말이 괜히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할 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랑 살면 적어도 혼자 다 떠안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이라 가끔은 얘랑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결론을 내고 싶어 할 때 얘랑은 늘 한 박자 늦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볼게. 그 말을 들으면 속으로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이 회피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피하려는 게 아니라 정리하려는 거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조용히 가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결혼 생각 있어? 얘랑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면서 잠깐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할 생각은 있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랑은? 얘랑은 잠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해. 그 말이 확답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얘기는 그렇게 조금씩 나왔습니다. 한 번에 깊게 하지 않았고 큰 약속처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집 대출빚 얘기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얘랑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족 수술비 때문에 생긴 대출, 학자금 대출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 그걸 말하면서도 미안해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갚아야 할 거야. 같이 살게 되면 같이 생각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도망치지는 않을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계산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상황을 말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 대신 대단한 여유는 없다는 얘기. 그 얘기를 들은 얘랑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더 많이 가져올 필요는 없어. 같이 시작하는 거잖아.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도 같이 대출받아서 같이 갚기로 했고,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도 크게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있었지만 소리를 높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금 날이 서 있으면 얘랑은 말을 줄였습니다. 그게 무관심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싸움을 키우지 않으려는 방식이라는 것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만 보고 선택한 결혼이라는 말이 그때는 아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 하나를 선택한다는 게 그 사람 하나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얘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하던 통화였습니다. 오늘 어땠는지, 지금 뭐 하는지 그 정도를 묻는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간에 갑자기 다른 소리가 섞였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 나오는 조금 높은 톤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고함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누구랑 있어? 잠깐의 침묵이 있었고 얘랑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야, 그 말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자취방에 오신 거야? 얘랑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술 드시고 갑자기 오셨어. 그날 통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얘랑은 조금 시끄럽다며 이따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귀에 그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괜히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감정이 처음으로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얘랑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많이 놀랐지?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얘랑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드셔. 그 말은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랑은 조금씩 더 말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 술 냄새가 자주 났다는 이야기, 경찰서에 간 적도 몇 번 있었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도 그때 처음으로 자세히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이유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크게 싸웠다는 이야기. 그날 이후 집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 얘랑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형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형이 결혼식을 안 올리고 아이 둘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애들 지금 보호소에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얘랑은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좀 안 좋아. 외박이 잦았다는 이야기. 형수도 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이들이 방치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머릿속은 계속 멈췄다 움직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다음 말이 나오고 받아들이려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얘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형이랑 같이 게임하면서 지내다가 알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보호소에 있는데 게임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는 게 제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 자리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하면 제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전 장면들이 조금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처음 상견례 때 말이 많았던 아버지, 아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꺼내던 말투, 집은 어디가 안 오른다는 말, 애는 몇 명 낳아야 한다는 말. 그때는 말 많은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들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걸 알게 된 시점이 결혼식 한 달 전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식장은 정해져 있었고, 청첩장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축하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미리부터 지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얘랑은 여전히 얘랑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고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모르고 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렸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지, 이 상황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늦게 알게 된 건지.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람만 보고 선택한 결혼이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게 그 사람의 어디까지를 보는 건지 그 경계가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같은 선택을 했을까?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질문이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을 나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계속 묻게 됩니다.